듣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말이야. 계엄군이 곧 들이닥칠 건데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냔 말이야. 그때 본회의 그 본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본회의장 들어가서 참여 안 했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래서 그때부터 법적 카르텔이 소위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안 당할 것인가. 지기현 판사가 72년 만에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 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윤석열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통화 기록을 보니까 계엄 발표하고 곧바로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지가 다 드러났어요. 보니까 추경호, 나경원하고 맨 처음에 통화를 했더라고요. 문자도 하고. 그걸 보면은 11시 3분에 추경호가 국민의힘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죠. 즉시 국회로 와라. 이렇게 비상의총 전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11시 9분에 다시 아니 당사로 모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건 뭐 똥개 훈련시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랬다가 11시 반에 다시 국회 나폴레옹인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직결 장소 변경합니다. 아이씨 뭐야? 또 국회 가는데 또 30분쯤 뒤에 다시 당사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못 오고 왔다 갔다 헷갈렸지요. 18명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그때 좀 짐작 가는 바는 있었는데 이제 그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를 건 게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이에요. 한 1분간 통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 뒤에 일어나는 거하고 딱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결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추경호 의원은 사실은 저때 통화를 하면서 미리 비상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상황상 안 맞아요. 왜냐면 통화한 시점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하고 1시간이 지난 후였거든요. 지금은 그 비상계엄이 문제가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의 주도로 이제 해제 결의를 하려고 그 과반을 채우는 게 관건인 상황이었어요. 이미 1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비상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한 통화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저렇게 4번을 바꾸면서 결국엔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의사당에 안 왔잖아요. 극히 소수만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랄까요? 여차하면 추경호 의원의 내란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경호가 어떤 잔머리를 굴렸는지 아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의원들이 국회에 오고 있으니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때가 12시 29분에서 38분 사이예요. 그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고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에 윤석열이는 곽종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 야, 국민의힘을 일단 못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놈들 문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죠.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4명이 1명 들고 나와라. 그렇죠. 이랬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해놓고 뭐 이제 와서 저러니 이러니 하면 그걸 국민들이 믿지도 않지만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제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나경원하고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나경원은 그때 안 들어왔죠, 국회에. 근데 왜 당신은 그러면은 계엄에 반대하는데 왜 표결 참여 안 했냐 그러니까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2024년 12월 19일인가? 그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부랴부랴래. 아이고. 배동호님, 배궁 앵커님 말씀 나오기 전에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저는 또 누르면 취소됩니다. 제가 말씀 탁 드리려는데 배동호님 감사합니다. 2만 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고요. 그렇게 재밌으세요? 예, 빨리 눌러주시고요. 아니, 나경원은요, 부랴부랴 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로 포위가 돼서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나경원의 저 말이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세상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 국회 앞을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봤죠. 혹시 네.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나 그때 있었는데 나경원, 박덕흠, 윤재욱, 박춘태가 어슬렁거리다가 쪽문 지키는 경찰 한 명한테 막혀 당사로 런하던데 여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있는 거죠? 네. 뒷모습만 봐도 알겠네. 저렇게 갔는데 뭐가 지지자들한테 막혀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것도 좀 궁금한 게 왜 윤석열이 나경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시간대로 우리가 두고 봤을 때는 계엄군이 곧 들이닥칠 테니까 피해라. 이런 연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발 아래로 보는 인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마도 아니 추경호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중진인 나경원 당신이 말이야. 그동안 이 중진 잘 아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있나?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아니 내가 지금 추경호한테 갔다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듣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계엄군이 곧 들이닥칠 건데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냔 말이야. 중진이면 말이야. 내 말이 말이야. 듣고 있는 거야? 아니 내 말이 말이야.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지시의 시간이고. 갈수록 더 닮아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 배려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지시, 명령, 분노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에게도 뭐 과거에 동기였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고 이걸 다 떠나서 야 경원이 말이야. 내가 경호한테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 자식들 말이야. 이게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뇌피셜이고요. 왜 웃긴데 기분이 나쁘죠? 목소리 들으니까 웃기긴 한데 매우 기분이 나쁘는데 아니 근데 우리 박영식 앵커는 만나봤어요 직접? 아니요. 저는 만나봤죠. 누굴요? 제가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직전에 네. 2021년에 연합뉴스에서 단독 인터뷰를 따내긴 했었어요. 그때 제 인터뷰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 치르겠다라고 제가 26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아니 근데 사석에서 정말 저러거든. 오. 사석에서. 공석에서는 그때는 도리도리. 이게 도리도리가 가장 맥시멈이던 시절이었고요. 네. 한마디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질문 하나를 던지면 대답을 한 3분을 하는데 마가 엄청 들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 2021년이었습니다. 이게 시사 프로예요. 개콘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석에서는 정말 지금 박영식 앵커 하는 거처럼 해요? 비슷해요 진짜. 오. 사석에서 많이 만나보셨어요? 저희 뭐 같이 근무도 했었으니까요. 근무도 같이 했어요? 네. 근무할 때부터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 검찰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실은 연수원 기수나 예. 이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수에 비해서는 거물이었지만 그래도 후배니까. 그렇죠. 위에 뭐 그 선배들이 있으니까 결제 라인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제 출세하고 갑자기 서울중앙검사장 되고 그때만 해도 그 정도는 덜 심했어요. 아니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총장 되면서부터가 아주 결정적으로 확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확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술도 그때부터 많이 마셨나요? 아유 그건 뭐 옛날 그 호가 났어요? 평검사 할 때도 워낙 주량은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또 술을 말아먹더니 나라도 말아먹고 보니까 그러게 제가 볼 말이에요. 때는 예. 윤석열은 다 말아먹는 상황인 것 근데 나경원 같아요. 의원은 너무 뻔뻔하죠. 아니 국회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본인이 못 들어갔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가서 여러분 저 계엄 해제 의결하러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본회의장. 저 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다 돌아서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의원들 다 데리고 중앙당사로 가 있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조금 더 있으면은 30분 연장해주면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의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는 명백히 계엄 의결,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고요. 왜냐? 본인은 그때 본회의 그 본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본회의장 들어가서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속보이고 금방 돌돌난 거짓말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AA님 아이디가 AA시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좋다. 비는 오고 마음은 편하고. 박영식 앵커님 개그나 보면서 웃자. 그 AA가 말이야.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야. AA가 말이야. A 학점만 받았어? 아니 그 통화 목록을 쭉 봐야겠습니다만 추경호는 이해가 돼요. 추경호는 원내대표니까 진도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총을 열든 뭐라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나경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 움직이는 사병처럼 된 게 아닌가? 나경원은 약간 삐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던 선후배 관계였었고 서로 또 사이가 좀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 다독이려고 나경원한테 전화했냐? 내 뜻이 뭔지 알지? 저는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이 꿈쩍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자들에게는 얘기해봤자 자기가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만 통화해서 내 뜻이 뭔지 알지? 나를 따라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경원도 살짝 짱 보러 간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어떤가 짱 보러 간 거지 그게 뭐 저런 내용까지 들으면 굳이 거기 자기가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참 안 되겠다. 저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통화 목록을 보면서도 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추경호 나경원 통화한 것 외에도 이제 윤석열 전화 통화 기록을 쫙 이렇게 보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한 날, 그러니까 이제 계엄 발표한 그 다음 날 내놓은 모였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가에서 딱 모였잖아요. 이자들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해가 지났는데 뭐 우리가 뭐 막년에도 못하고 뭐 그래서 모였다고. 이자들을 말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그때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때 뭐 하러 갔어요? 안가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수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이완규도 있죠. 이완규 거짓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 거를.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예?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아 그럼요. 안가가 누구 집인데?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합천도 의원님께서는 안가 어떻게 아니 생각하실지 제가 얘기하고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꼽더라도 예. 아니 꼽더라도 들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가를 이용한다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냐? 아니, 이거를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떠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죠. 저는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거 이제 다 밝히고 이런 비리 저런 비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들을 다 받겠지만 이 괘씸죄나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죄 이런 것을 좀 그 참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로 한번 좀 혼을 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그 누구죠? 김음이? 태규였나? 김태규. 네, 태규. 예. 나 이 두 놈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아, 그냥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가도 막 나빠지고. 아니 이상민은 괜찮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너무 줄을 서시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두 사람 답변하는 것만 보면 그 막 삔질거리고 그 하는 태도들을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윤석열 아버님이 20살이 넘었는데 고모스로 때린 이유를 보면 그들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12월 4일 4인 회동은 좀 매우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안가에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이고 대통령이랑 뭔가 일이 있으니까 갔겠지. 그리고 자기가 안가를 가는데 당연히 내가 안가를 왜 가지? 안가를 가면 우리 넷만 같이 조용히 우리끼리 술 한잔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준비하고 가야지. 이게 적어도 고위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때 제가 볼 때는 대강의 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모임 이후에 또 윤석열이 통화했다고 하는 고성국, 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정치학 박사예요. 고성국 입으로부터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도의 통치행위는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12월 4일 이후부터 그런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적 카르텔이 소위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안 당할 것인가 파면을 안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획 자체가 여기서 나왔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전 행안부 장관하고 민정수석 이 두 사람이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통한 내용에 의하면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한테.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주현한테. 그래서 이 두 사람인데 이상민이 나머지한테 통화를 해서 안가에서 모이자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안가 모임 회동 이후에 밤 11시 이후에 김주현이 보고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보고 내용인지 모르지만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4인방의 모임은 법적 카르텔을 작동시켜서 윤석열이 탄핵 또는 파면을 당하지 않기 위한 거대 계획이 이때 짜여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이런 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윤석열이 그 고성국이랑 계속 통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도 뭐 뻔뻔하게 멋을 뭐 만나서 거기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네 사람 모임 면면 그 시간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12월 3일 날 느닷없이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그리고 바로 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되고 그리고 또 3시간 넘게 그냥 뭉개고 있다가 결국엔 4시 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제가 된 상황이고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정권의 핵심 4인방이 한자리에 모였다? 결국엔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결국엔 실패한 거로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걸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일단 전개가 될지를 전망을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걸 논의하려고 모였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태반이 다 법률가예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엔 거기서 뭐 결국엔 지기현 판사가 뭐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2년 만에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구속 만기가 다 돼 가는데 그날 당일날 아침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몇 시간을 더 끌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6시간이 경과됐다, 오바됐다라는 이유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는 이런 일련의 법률적인 그 과정에서 12월 4일 날 법률가 4명이 모여서 이런 거 논의 안 했을까? 아니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요. 했을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여러 사실은. 가지 측면에서 좀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여론이나 보수층의 여론을 집결시키고 단속을 하는 것은 극우 유튜버인 고성국 씨와 논의했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일단 껴있으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이 수사기관에 대한 단속이 이윽고 있었던 것 같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내각을 이제 단속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나는데 12월 9일에 김문수와 통화를 하잖아요. 3분간. 그러고 나서 12월 11일에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바로 이른바 꽃꽃 문수라는 사과하지 않고 그때 유일하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 김문수잖아요. 못 들은 거예요. 예, 잘 못 들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대회비를 공개하신 아니, 겁니까? 근데 세대 교체 못 알아듣는 거 안 봤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도 무슨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예, 최혜병 특검도 아마 못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네. 한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그 장면이 대선까지 연결되니까 한덕수 김문수에 대한 움직임도 봐야 되고